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보육교직원은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요? 정년은 몇 살일까요? 네, 우리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몇 살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졸업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전화였냐면요. 지금 현장에서 3년 차가 되고 있는 교사인데요. 또 30대입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이전에 다른 어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초임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어린이집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신입 교사 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교수님, 저희는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정년의 나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정년이 궁금해졌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년 차가 되어 보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 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네, 아이들이 말을 못하던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걷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굉장히 기쁜 그런 어떤 그 경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고맙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도 너무 힘들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도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보다는 보람된 일이 더 많다라면 내가 속상하고 또 화나는 일보다는 웃는 일이 더 많다라면 우리 이 일을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저한테 문의했던 것처럼 우리 보육교직원은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를 정할 때는요, 제가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졸업생들이 주로 저한테 문의하는 내용들을 제가 컨텐츠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육교직원은 우리가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무자들, 우리 근무자들, 뭐 근무자들은 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직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공무원이 있고 그냥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법에 준한 정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우리가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60세까지 우리가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남녀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제도가 없습니다.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미 저희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이 돼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60은 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0이 되어도 정말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 이 폐지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한 OECD에 가입한 우리가 선진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정년의 나이가 더 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세예요.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은 저희보다 나이가 정년의 나이가 적습니다. 남자는 60세인데 여자는 50세까지예요. 이거 여기는 남녀 차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자 고용법에 의하면 저희가 정년의 나이는 60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퇴직에 관련된 근로기준이라든가 또 우리가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임면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취업규칙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저희가 퇴직사유의 하나이기 때문에 취업규정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만 60세가 정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작하는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는 썼어요. 근데 계약 종료하는 날은 쓰지 않은 그런 아마 어린이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종료하는 날은 가능한 적지 않은 계약직이 아닌 이상 우리가 계약직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60세가 정년의 나이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년의 나이를 저희 나라도 60세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65세로 지금 정년의 나이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서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는 만 60세로 정년의 나이를 정해놨고요. 교육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법상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만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는 만 65세로 정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얘기하는 나이는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에 나이가 줄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정년의 나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우리가 보면 60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60세입니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은 만 62세 또는 대학 교수는 65세로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육사업 안내는 어떨까요?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기초해서 또 해마다 안내가 되어지는 보육사업 안내를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정년이 보육사업 안내에는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냐면 인건비 규정에 관련된 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는 보육교사는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몇 살이 정년이다라고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보육교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은 만 65세까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은 60세 다시 말하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보조교사는 2018년도부터 65세까지 보조하는 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교사는 인건비 지원하는 연령이 조금 더 길죠. 물론 우리가 농어촌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65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육사업 안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구공립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60세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딱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61세가 되는 순간은 지원하지 않겠죠. 지원을 중단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이 돼도 정년이 없이 근무는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0세가 넘어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했는데 이번 주가 저희가 지금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연령의 선생님이 59년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실 건가요? 교사를 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59년생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64세가 되는 거거든요. '교사로 누가 채용을 해 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채용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지불하는 거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40 대, 50 대, 30대 선생님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선생님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 직원들, 국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은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도 원장님도 국공립 원장님도 65세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은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또 선생님은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에 근무하는 선생님 또는 뭐 민간이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군속을 한 선생님이 정년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짧게 이렇게 이직을 빨리빨리 하고 또 다른 또 직업을 또 찾아보고 뭐 이러는 선생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직업이 나의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 장기 군속하는 20년, 25년 이렇게 한 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졸업생 중에서도 10년을 한 곳에서 근무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사를 아마 가지 않았다라면 계속 그 어린이집에서 아마 근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나는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근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어요. 이런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무해 봐야 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또 말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100% 근무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 또는 높은 직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판단하시기에 행복감이 많다라면 또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라면 여러분들이 롱롱 타임으로 이 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보육교직원은 정년이 몇 살일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싶어도 정말 아이들이 이뻐서 또 아이들이 나에게 웃음을 주니까 또 아이들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행복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도 느끼고 근무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그래서 더 근무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안아줘야 되고 몸을 움직이는 선생님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근무하시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우리 보육교사들도 다른 일반 교육공무원 못지않게 20년, 30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